이거는 토요일. 근데 너희가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왔잖아 이렇게요. 3교시에요. 맞죠? 그러면 3교시 전에 일찍 와가 2시간이 아니고 1시간 반밖에 못하겠구나. 주말은 1시간 반, 평일에 하는 애들은 2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희가 주말 평일에 올 수 있으면 평일로 하면 돼요. 맞지? 저번에 올 수 있는데 좀 약간 오기가 힘들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9월 음. 전 화수 공부 중에 다 돼요? 그러면 8시까지인데요. 몇 시까지? 8시 반까지. 8시 반까지 돼요? 그럼 한 6시쯤 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같이 가요. 좋아요. 저 9월 11일, 12일, 13일에 야영 가가지고요. 그날 빼고 온다면 제가 방과후를 빼고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5시 반에 앉으면 여기 한 7시 된단 말이에요. 2시간 하면 9시. 근데 방과후 안 빼면 10시까지면 방과후 안 되면 몇 시간 전에 말했거든요. 약간 늦게 오면 네. 그럼 10시에 맞춰 가도 괜찮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10시에 차가 안 막히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안정적인 게 주말 아니야? 주말이긴 어. 한데 제가 다른 과목도 수강을 할 것 어. 같아서 아, 시험 될 때. 네. 지민이는 평일날 하고 싶어요?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지. 하면 되죠. 수요일. 네. 일주일에 2번이에요. 시험 본 대비 전체에서 2번을 할 거고 학교별로 2번 한다고 해서 2번만 하는 건 아니고 또 시험 직전날 직전 대비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놔야 되는 건 학교별 특강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직전 대비는 학교 시험 치는 수업 날짜 나올 때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학교별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수요일날 잡자고요. 지금요. 날짜는요 20일 20일과 13일 좀 일찍 2번 하면 어때요? 13일, 20일 아니면 20일, 27일 해도 됩니다. 추석 전날이요. 어때? 9월 13일이랑 20일? 그렇게 할까? 좋아. 그러면 바꾸죠 지금요. 13일 6시 맞아? 5시 반 안 돼요. 그죠? 일주일 있으면 바로 하면 돼요. 넉넉하게 지금 6시 잡은 거니까 5시 반으로 오세요. 그러면 7시 반까지죠. 네. 그래 2시간이라고 했는데 약간 좀 플러스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날 뭐 한 내용 따라서 괜찮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은진이는 그러면 평일날 일단 잡아보고 네.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번 말씀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죠? 방과후를 빠질 수 있다 없다. 방과후 빠지는 거는 말 하면 빠질 수 있거든요. 수강증 이런 거 갖고 와서. 네. 그리고 방과후를 안 빠지면 4시 반에 학교가 맞춰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3시 반에 맞추거든요. 방과후가 없으면. 일찍 오면 되겠네요. 근데 또 저희 부모님께서 군위까지 오셔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태워주셔야 되니까. 네. 이 엄마 아빠랑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가장 괜찮은 날이 수요일이요? 네. 근데 9월 달에 13일 그때는 야영을 나가지고 근데 안 돼요, 그죠? 그럼 뭐 20일, 27일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일단 옮겨놓고 네.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바꾸자. 네. 일단 우리가 계획은 잡아놔야지 않겠냐, 그죠? 9월 20일이요? 20일과
27일이야. 시간도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 그러면 근데 같이 만약에 20일 날 오잖아요, 둘이. 근데 아마 따로 할 것 같아요. 따로. 코칭쌤하고 한 명, 나하고 한 명. 이렇게. 오케이. 왜 어떤 생각이 똑같고 내용은 학교별 할 때는 자기 학교 것만 갖고 와서 할 거야. 그치? 뭐 교과서. 근데 교과서는 너무 선생님이 도와줄 게 많이 없을 것 같고, 뭐 따로 모의고사든 아니면 뭐 선생님이 나올 만한 문제들. 과목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질문 하세요. 요거에 다 그거예요. 중간고사 대비 시간표가. 볼까?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간고사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보니까 학교를 다 여기 없는 학교는 아마 소수 학교여가지고 따로 잡을 거. 선생님은 잘 맞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일단 다는 안 됐을 텐데 네. 선택해보고 거기서 아마 다시 만약 안 되면 뭐 다른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맞네. 학교별 맞네요. 기간이. 수학은 다 31일이거든요. 수학은 다 똑같아. 근데 다른 과목은 달라질 수 있어. 자. 그래. 또 뭐, 또 있다. 너희한테 전달할 사항이요. 이거 끝나면 그럼 시험 대비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진도가 나가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주에 23, 4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일. 그 다음 맞아? 또 30일하고 10월 1일 말이야. 요때 중에서 요때 말이에요. 요때는 이제 거의 선생님이 티칭 시간에는 좀 취향 유형 혹은 기출 이런 걸로 수업을 할 겁니다. 이게 전범이에요. 저 때도 시험도 칠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월간 테스트 있잖아요. 이때는 월간 테스트를 이제 기출로 칩니다. 기출로요. 이때는 기출과 취향 유형을 하는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주 뭐 합니까? 라고 묻겠죠? 30일은 오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거든요. 오케이? 근데 10월 1일은 추석 연휴가 목금토다 보니까 토요일은 수업을 안 하지만 일요일은 수업을 합니다. 정상적으로요. 그날은 뭐 하겠니? 거의 이거 이어서 계속 파이널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10월 7, 8일 30일만 안 오고 10월 1일 정상적으로 해요. 이때도 계속 정상적으로 합니다. 왜 시험이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 주 또 뭐야? 14, 15죠? 너희 시험 친 날짜 아까 선생님 보니까 16일부터였으니까 거의 이때쯤이 직전 대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16일 월요일에 딴 과목을 치면 이때 오기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맞지 않나? 그럼 하루 뭐 토요일은 오고 일요일은 안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가 빠질 수 있잖아요. 맞지 않나? 빠지게 되면 뭐 시험 치기 전날 주중에 뭐 이렇게 따로 선생님 보강 불러서 이 수업을 대신하면 되니까요. 무슨 얘기죠? 취약 기출 유형. 그 다음 이때쯤 되면 거의 쌤이 아마 개별 첨삭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게 다 다를 거니까요. 거의 계속 하는 거 시험 대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업은 너희 끝나는 주니까 10월 20 며칠이냐? 21일부터 10월 21일부터가 정상 수업이 됩니다. 근데 21일이 정상 수업인데 너희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시험 끝나고 조금은 놀아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리 학원 전체로 얘기하면은 얘들아, 요 날이 정상 수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때가 진도 나가는 날이야. 근데 우리는 진도 날 때 못 나간다고 시험 되기 때문에요. 이때 이 다음 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쉬어버리면
다른 반과 또 진도 차이도 날 거고 우리 기말고사 범위 진도 나가는데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를 미리 좀 나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유리 어디야 역함수까지 좀 미리 나간 거고 어제 오늘 역함수를 마무리하고 좀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게 좀 너희가 좀 장기로 봤을 때 선생님 그 플랜 그걸 따라오는 게 나중에 좋을 겁니다. 기말 때요. 그때 가서 막 진도 덜 나가고 막 시험 대비하면 막 불안불안하다니까요. 알겠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그러면 그 책 사야 돼요? 문제집. 그렇죠. 저기 멘토무하면 파는데 오늘은 없어요. 수요일날 들어오거든요. 수요일날 들어와서 아직 사러 가도 없어요. 그래 그거 책값은 12,000원인 것 같고요. 뭐 어떤 책을 사야 되냐면 한문당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 중간고사 대비 유니크 파워반 교재를 사야 됩니다. 오케이? 유니크 파워반이요. 같이 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좋아요. 학교별 그 보강 때까지 얘들아 다음 주까지 얘도 풀어와야 됩니다. 교과서 프린터물 어느 범위까지 풀어와야 되느냐 너희가 들어가는 시험 범위까지요. 모르면 명제까지 풀면 됩니다. 문제는요? 어떤 거? 아까 그 날짜요? 선생님 아까 다시 얘기해 줄까?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총 내신 대비를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부터도 시험 대비가 계속 시험 대비인데 네. 이제 아까는 진도를 나와 있다는 게 그 17이고 그 다음부터는 취향, 유형, 파이널이라고 생각해서 기출을 위주로 계속 할 거랍니다. 아니면 반복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것만 나온다 학교 생각만 하면 두세 번 풀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 선생님은 계획을 다 세워놨단다. 시험 끝나고 나서까지요. 그래서 준비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선생님이 한 100을 준비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매 시험 때마다 내가 100을 준비하면 한 5, 60밖에 못해요. 남은 한 40% 정도는 못하고 시험을 친단 말이야. 그런 일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애들 급하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뭐 이런 거 나올 건데 이거 잘 안 나올 거예요. 애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약간 이런 거 미리 좀 준비를 못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저걸 지금 미리 시키려고 하는 거야. 시험 대비 때 교과서 풀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좀 더 어려운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 심한 문제들까지 풀 수 있는 게 그때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단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겠지? 근데 그걸 너희 이런 거 있잖아. 시험 대비 뭐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시험 대비를 한문당에서 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지? 너희가 혼자 할 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또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 거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목표 점수야. 1등급이야. 같이 가야죠. 선생님 근데 이거 하는 게 코칭쌤도 따로 선생님 정해놓은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은 지금처럼 티칭 코치 똑같이 하고요. 네.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 대비 막바지 갔을 때 정규 수업 때는 약간 어떻게 좀 약간 좀 특별하게 수업할 수도 있어요. 그때 왜냐면 우리 반은 시험 끝났잖아요. 안 끝났잖아요. 딴 반은 시험 끝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들은 진도를 나가거든요. 우리는 못 나가. 그럼 진도 누가 나가야 돼? 선생님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을 내가 따로 불러서 약간 좀 너희가 하고 좀 내가 이원화시켜서 시험 끝나는 애들 안 끝나는 애들 나눠주고 약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는 선생님은 만약 끝난 애들 맞는다면 그때 가서 코칭 선생님은 아직 안 끝난 애들 첨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에 좀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할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맡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수요일날 너희가 같은 날 오잖아요. 선생님이 다르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판을 나눠야죠. 뭐 그래서 티칭 코칭으로 보강은 하지 않는다. 그냥 한 선생님이 맡아서 한다. 그 뜻이야. 오케이? 또 궁금한 거? 또 궁금한 거? 그리고 시험 대비 교재가 끝이 아니야. 선생님이 추가로 더 줄 겁니다. 뒤에 가면요. 프린트해서 많은 양의 자료를 줄 겁니다. 그게 아까 했던 100에 주는 겁니다. 수성구 쪽에 있는 기출들, 모의고사 기출들 막 선생님이 편집해서 막 줄 거란 말이야. 대부분 애들이 그때 가서 못 푼다니까. 푼 애들도 있고요. 푼 애들이 결과가 잘 나오죠. 선생님은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 평상시에는 얘가 수학을 실력이 낮다가 갑자기 막 올라올 때 있다니까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되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공부 양을 늘려야 돼요. 알겠지? 수학은요. 그래, 또 은진이 또 궁금한 거. 일정에 대해서 다 알겠네? 그래, 좋아. 이제 다음 주가 시작이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이제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27일에 저희 어차피 네. 군에서 대구 내려오는 날이거든요. 어. 그래서 27일은 거의 확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추석 전날이니까. 네. 그럼 여긴 확정하고 20일은 아직 뭐야? 얘기를 해보자. 자, 펴봅시다. 선생님이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막 몸 상태가 되게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피곤해집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침에 9시 밤 수업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쯤 되면 딱 중간인데 일단 선생님도 힘을 내볼 테니까 같이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이거 뭐 안 돼요? 괜찮니? 이거 뭐야? 독해. 네. 우리 어저께 역함수 조금 뭐야? 역함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냐면은 107, 180. 네, 좀 남았죠. 180쪽까지 아닌가? 까지 했죠? 181쪽부터 할 차례인데요. 근데 어저께 얘기를 뭐 수업하면서 또 다시 나올 거니까 은진이는 뭐 이렇게 뭐 잘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4시 25분 준비됐어요? 세 번째 갑시다. 개념이요. 개념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 얘들 역함수라는 건 원래 함수가 있어야 돼. 어떤 함수의 역함수 이 말이에요. 어떤 함수의 역함수 알겠네? 근데 어떤 함수를 우리가 보통 F라고 하니까 역함수는 F 위에 뭘 써야 돼요? 이게 원래 함수라면 역함수는 F 위에 마이너스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 했냐?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은진아 어떻게 가요? 대충 이거 들어봤으니까 인버스라고 합니다. F 인버스. 네? 역함수요.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가르쳐주는 거야. 이게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야의 역함수가 얘다.
거꾸로 얘의 역함수는 얘 알았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역함수를 그냥 얘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원래 함수를 가지고 얘를 찾는 방법 식으로 말해. 식으로. 이때 구한다는 건 식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처음부터 역함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있어요, 은진아? 역함수 첫 번째 얘기할 때 했어요, 선생님이? 자, 뭔가요, 여러분? 지민아, 뭐요? 역함수 구하기에 존재할 조건이 뭐냐고요? 또 뭐야? 존재할 조건. 존재 말고 존재할 조건 뭐야? 5글자인데요. 1대1. 그렇지. 어제 지민이 들었는데 어떻게 안 들은 은진이가 했어요? 네. 단어가 생각 안 난 거지 뭐. 맞지 은진아? 지민아. 좋아.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언제는 알고 있어. 그지? 너희가 알고 있어. 또 넘어갑니다. 그럼 1대1 대응을 어떻게 하는 거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오늘 학벌 왜 이렇게 안 돼? 두 번째. 자몽이 거기 문도 열고 하면 돼요. 문도 마시고. 한 시간밖에 못했는데. 자, 왜 이렇게 앉았어요? 스윙 때문에. 스윙이 또 다가오는구만, 그죠?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보통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빼기 1이 있어. 이게 f 함수야. 야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죠? 되죠? 확인했다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보통은 y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를 x로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x로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x는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얘를 바꿔보면 어떻게 돼? 2x는 y 플러스 1 되는 거잖아요. 얘로 정리한다는 거. 얘를 놔두고 얘를 넘겨떠서 하면 되잖아요. 이때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y 플러스 2분 이렇게 나타내라는 게 이 뜻인 거야. 됐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역함수의 정의에서 x와 y의 위치를 바꾸거든요. 맞아? 하품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꾸 보고 있어. 한 시간 정도 버틸 수 있어? 원래 놀 때는 그게 가능한데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놀 수 있는데 이제 수상한데 수행평가를 했겠지만 밤새 또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통화하고 남자친구하고 고민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희 애들 4명 다 같이 이게 실시간 올리는 거 있잖아요. 뭐 조별 뭐 이런 거. 뭐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네. 자 볼게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위치 바꾸라고. 얘들이 문자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쓰겠죠? 맞네? 이 말 뜻을 얘기하는 거야. 문자 바꾸는 거. 마지막이야. 그럼 요 놈이 바로 누구냐? 야의 역함수라는 겁니다. 오케이? 끝인 거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야. 알겠니? 이 3단계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함수 구하기 시험 범위에 중간고사에 만약에 안 들어가더라도 기말 때 들어가니까요. 미리 기말고사 대비하는 거지. 은진이는요? 네. 좋아. 내가 너희 잠을 깨라고 자꾸 목소리 톤을 높이고 있는 거 알아? 자꾸 끝을 올리고 있어. 약간 서울 말투 좀 섞어가지고. 어디로 사람이? 선생님 원래 서울도 살고 좀 많이 옮겼어. 그래가지고 좀 섞였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억양은 약간 서울 억양인데 말은 막 사투리 쓰고 그래요. 알겠나? 막 그런 거 있잖아.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문제 풀어볼까요?
자, 책 봅시다. 181쪽에. 아, 그리고 잠깐 한번 빠뜨렸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뭘 해? 검산을 해야 돼요. 일단 검산. 범위를 주의해야 된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범위 말이야. 범위. 오케이? 주의한다. 181쪽이요? 네, 181쪽에 있는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될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에 주의한단 말이 뭔지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야. 너희 알다시피 선생님이 하나 풀고 너희 풀고 이렇게 할 거야. 똑같이. 자, y는 뭐라고 돼 있어? x 제곱 더하기 1이죠? 응? 네. 자, x 범위가 뭐야? 0보다. 자, 봐봐. 지금처럼 범위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 없을 때는 뭐냐 하면은 실수 전체 범위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지금처럼 범위가 주어지면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 시작을 해볼까? 1대1 대응이 됩니까? 넘어가면 돼? 1대1 대응 되는 거 맞아? 오케이, 넘어갑니다. 1단계 오케이. 2단계 x로 정리해야 되는데 x가 이쪽에 있네. 그럼 y, 1을 넘겨야 되죠.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다시 x를 구해야 한다고? 그럼 자, 제곱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y 빼기를 어떻게 해야 돼? 루트 씌워야 되지. 맞아? 네. 근데 원래 우리가 제곱 끝날 때 뿔마 붙이지? 네. 근데 얘는 플러스밖에 안 돼, 얘들아. 마이너스는 안 돼. 왜 안 돼? X로.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원래는 뿔만데 이걸 딱 눈으로 확인하고 마이너스 안 되는구나. 자,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거죠. 자, 마지막 3단계 따라서 이렇게 맞죠? 마지막 얘들 위치 바꾸라고. y는 루트 x 빼기. 이게 2차 함수의 역함수인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질문해보자. 원래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까 너희 된다고 했잖아, 아까요. 됩니까? 아, 원래 말이야, 원래. 2차 함수가 저 그려보면 이래 그려지잖아요. 이게 실수 전범위였다면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문제나? 전범위면 안 되죠. 왜 안 돼? 옆으로 껐을 때 한 개만 만나야 되는데 두 개 만나면 안 간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야? 너 범위를 보라고 했거든. 그럼 0 이상이면 어느 자리예요? 0 이상이면요? 지금 2차 함수의 꼭점이 뭐야? 꼭지점이야. 0,1이죠? 그러면 0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보라는 거거든? 이것만 보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중요한 거야. 이해돼서? 자, 다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야의 x 범위를 얘기해 보세요. 범위. 아까 얘가 0 이상이었잖아요. 그럼 역함수도 x가 0 이상인가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거 맞아? 근데 일단 결론은 아니야. 똑같이 쓰면 안 돼. 왜 안 된다면 아까 우리 마지막에 x, y 위치를 바꿨잖아요. 바꿨단 말은 원래 함수의 y 범위를 봐야 돼요. 야의 y 범위 뭐죠? 1 이상이야. 그치? 그럼 야는 그 x로 바꿨으니까 x가 1 이상이 돼야 돼. 이거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야의 y 범위를 따로 생각해가지고 써야 돼. x 범위를. 이런 걸 조심해야 돼라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 문제를 내신다. 혹은 객관식으로 냈다. 그럼 이 말이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알았어? 이게 만약에 없으면 서술형에서 무조건 감점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 범위가 없으면 1대1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해돼? 원래 함수의 y 범위를 x 범위로 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역함수가 되는지 너희가 이해도 하면 좋겠는데 왜 얘가 역함수인지 설명해 볼게요. 조금만 더 해볼게 얘들아. 이런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x와 위치를 바꿨단 말이세요. 얘들아 x와 y 위치를 바꾸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y는 x 대칭을 배웠어요. 도형이동할 때요. 지금도 배우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도형이동이요. 도형이동에서 y는 x 대칭하면 x와 위치 바꾸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을까? 대칭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아까 우리가 0에서 오른쪽 얘만 그리라고 했잖아요. 이 함수야. 그러면 y는 x를 내가 만약에 끄었어. 그럼 잘 끄었다. 이게 0,1이었잖아, 맞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요. 그럼 얘는 y는 x를 미리 끄어보면 역함수 이 그림은 아까 1 오른쪽에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았어요? 대칭이죠? 대칭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너희가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이 그림을 딱 그려주고 이거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꺼놓고 비슷하게 그리면 보기 중에 고를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루트가 있는 함수를 뭐라고 하죠? 아직 안 배웠는데 곧 배우게 되는데요. 무리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중에 무리 함수 곧 있으면 배운다니까 이 학기 때 기말고사인데요. 그럼 무리 함수는 이차함수와 역함수 관계예요. 그럼 너희가 무리 함수 배울 때 다시 이차함수를 거꾸로 물어볼 겁니다. 야, 역함수 구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지만 계속 나옵니다. 수학 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수원도 나오고 수도 나오고 학통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너희 문과 간다고 했나요? 이과 간다냐? 아직 모르죠? 만약에 뭐 문과가 가게 되면 확통이 있잖아요. 확통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에 계속 나옵니다. 아직? 뭐 아직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뭐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너희가요 스스로. 자, 쌤이 했던 첫 번째 이야기 끝났어요. 두 번째 갑시다. 여러분 두 번째 준비됐나요? 두 번째는 식을 안 구하고 구해볼게. 알았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을 무조건 너 식을 구하는 게 좋아 안 구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되도록이면 안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은진이가 하프는 5번째 하고 있어가지고 안쓰럽네요. 그쵸? 자, 괄호 2번이요. 선생님이 절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항상 뭐예요? 아빠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너 하프한다고 혼냈으면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잠 못 자서 웃잖아.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야. 이게 문제죠?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보세요. F 인버스죠. 봐봐. F 인버스 10을 물어봐요. 잠올 때 이거 좀 빌려줄까? 잠을 깰 수 있고 좋은데. 혈액순환이 좀 되면 잠을 좀 깰 수 있대. 그리고 문도 좀 열어놓고 밖에 비 올라가나? 날씨가 갑자기 깜깜해져. 괜찮아요. 비 오네 그죠? 원래 너희 에어컨 틀어놓고 이거 듣고 자잖아. 똑같이. 그죠? 자, F 인버스 10을 물어보는 건데 내가 어저께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 다시 꺼내서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저께 너희 둘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수업할 때도 계속 지민이한테 얘기했지만 은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면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얘가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았다 그랬어.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나서 인버스를 어떻게 해? 없애는 거야. 인버스를 없애고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이야기 핵심.
이 둘이 위치를 바꾼다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냐고요? 지금 쌤이 푼 게 뭐야? 이게 바로 역함수의 정의죠. 자, 그럼 다 끝났네? 오른쪽에 10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 놈이 K거든? 맞지? 10이 나오려면 X에다 1 넣어야 되잖아요. 얘도 1 넣으면 되잖아요. 정답이 2여야 된다. 쉽죠? 10을 안 구해도 구할 수 있다. 너희도 해볼래요? 확인 유제를 둘 다 365를 풀어주세요. 앞에서 보면서 해도 됩니다. 너희 푸는 동안 쌤 잠깐 물 좀 떠올 테니까 너희도 잠오면 물 좀 먹고 그래. 물 좀 마시고. 아, 저는 끔찍한 네, 마시고. 자, 물 마시고. 방금 깼나? 여기 저기 컵을 내가 여기 딱 붙여놓을까? 됩니다. 저기 컵을 근처에다 붙여놓을까? 자, 여기 컵 분무 있잖아요. 그치? 어디 샀어? 아 진짜. 뭘 달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냥 껌사시래. 아니. 선생님 그거 먹어봤는데 너무 독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중독 무서워. 그냥 먹다 보면 괜찮아요. 선생님 그때 먹어봤는데 괜찮게 잠은 깨더라고요. 잠은 깨요. 선생님 가끔 운전할 때 한 번씩 하는데 교수는 오래 지고 있으면 껌사 먹는다. 막 맵던데 맵지 않네? 막 맵고 막 코에서 막 바람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약간 잠 깬다. 못 먹겠어? 지금 먹다 보면 달아. 아니야? 자, 너희 풀고 있니? 너희 덜 풀었구나, 맞죠? 풀면서 껌도 씹고 주문껌 주문 뜯다고? 네. 좋아하는 게 있더라. 쌤이 도와줄까? 보자. 첫 번째. 자, 이놈과 이놈이 역함수제. 일단 1대1 된 확인해 볼까? 1대1 되는데요. 그죠? 1차 함수는요. 그럼 어떻게 하고 얘를 y로 생각, y 바꿔봐야 돼. fx를 y로 생각하면 돼요. y는 ax 플러스 이걸 x로 정리해 보세요. x를. 잠깐만. 얘가 뭐야? 쳐버리거든요.
쓰지. 오케이. 이거 쪼개서 써볼까? 2분의 1x 그치? 그다음 이제 마지막 어떻게 x와 y 위치 바꿔야지. 그럼 위치 바꾸면 돼. a분의 x 아니 이제 a분의 x 문자 얘는 그래. 얘를 갖다 놔. 이거 갖다 놔. a가 얼마나 돼야 돼? 오케이. 1 정답 곱하기 네, 잘했어. 자, 바로 2번은 쌤이 아까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았거든. 이거 지워버렸냐? 그래서 해설자는 다르게 풀었어요. 할 수 있겠니? 이걸 이렇게. 아니 이게 마이너스 11이 아니고 마이너스 11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그대로 F 인버스가 와요. F 인버스 괄호 열고 쓸 때는 마이너스 1로 쓰고 이럴 때만 인버스를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K하고 위치 바꿀 인버스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본 거죠. 1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K가 들어갔을 때 이게 11이거든요. 11이구나. K는 1. 봐봐, 다시 봐. 이게 11을 나오면 x가 1 아니야? 네, X가 1. 그럼 1을 나한테 넣은 게 괄호가 되는 거죠. 이해돼? 네네네. 뭐 얼마야? 정답! 지민아. 이건 그럼 이건 모르겠어. 자, 같이 해볼게. 그러면 음식 밑에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를 y로 생각해 주세요. fx, y가 똑같아요. y는 ax 빼기 5라고 써주시고 얘를 x로 정리하자. x.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표현대로. 암산해도 돼요. 자, 그 다음 양들 a 나눠주시고 이게 x야. 그럼 이게 바로 x로 정리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지? x와 y의 위치만 바꾼다. 끝까지. 그치, 이게 얘와 같다는 거였어. 우변끼리 비교할 수 있겠나? 이게 나오고 계속 비교하면 돼요. 그래, 아까 생각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 게 제일 쉬워. 알겠습니까? 밑에 있는 것도, 근데 밑에 있는 건 약간 좀 달라졌죠? 밑에 것도 해줄까요? 366도 풀어줄까? 좋아요. 답은 나왔어요. 지민이도? 좋아. 이거 쌤 장난감이라가지고 찾고 있어요. 쌤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동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밤새 하려고 그러면 책이 중요하니까요. 저 중학교 때 피구부였거든요. 대구 교육청 나가서 선수 그 1등이었어요. 와, 팀 전체가? 제가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순발력도 좋아야 되고 파워도 있어야 되고 공 맞아서 막 우는 애도 생길 건데요. 피구부는 안 가요. 아니에요? 나 이거 무슨 피구예요? 그럼 피고로 계속 한번 나가보지. 동호회는 피구부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또 이렇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얼마 벌었는지 아십니까? 2억이요. 일주일이요. 2억? 지금은 더 늘 수도 있겠다. 일주일에 2억이요. 1년이 아니고요. 또 매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있는 시즌에 받는데 그래도 삼성 대기업에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1년에요. 4천만 원. 초봉. 초봉. 첫 입사를 하면 4천만 원이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 아니, 한 5년 정도 근무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럼 10년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삼성 가능이? 왜 주위에 삼성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뭐 친척분들 이렇게. 자동차 있는. 맞아, 뭐 삼성 되게 많잖아요. 근데 10년째가 되면 잘려요. 보통은. 몇 절이요?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지. 대기업의 근속 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임원으로 올라가거나 잘립니다. 다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다 올라가지 않으니까 대부분 잘리는 거야. 그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 대단한 거죠. 일주일 2억인데요. 대기업 삼성에서 만약에 5천만 원씩 10년 동안 일하면 하도 안 쓰면 5억. 손흥민이 그거를 2주 만에. 2주 만에. 그럼 왜 지금도 열심히 해가 축구 선수가 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가도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축구 싫으면 뭐 좋아하는 뭐 피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사람들이 하지 않지만 뭐 어떻게 약간 틈새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스키 선수 제2의 김연아 피겨스키 너무 좋잖아요. 선생님이 고등학생 되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대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죠. 국가대표 나와가지고 국대 돼가지고요. 또 딴 여자고 샌다. 자, 안 되겠다. 빨리 합시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였지? 자, 이렇게 있어. Y는 Fx에서 하면 있어요. 문제 질문이 뭐야? 야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죠? 문제 읽어보면 F의 역함수를 뭐라고 했나요? 문제에서요? GX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G가 바로 F 인버스라는 거였어요. 결론적으로는요. 맞지? 역함수야. GX 놔두자 이렇게. 근데 질문은 뭐냐면 이 전체의 역함수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희한테 다시 질문해볼까? 야의 역함수는 F한테 인버스를 붙여. 그냥 이렇게요. 괜찮아? 야한테 인버스 붙였지? 그럼 누구 잘 바꾼다고요? 얘는 통째로 바뀝니다. 통째로. 우리가 F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들이 바꾸잖아요. 얘는 이놈 자리가 통째로 얘라고 생각해야 돼요. X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리가 뭐로 바뀌어요? 누가 들어와요? Y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 똑같이 하는 거야. 내가 아까 너한테 뭐라 했지? 역함수 만드는 방법은 X로 정리한다. 얘를 X로 정리하려면 3을 넘겨야 되죠? 여러분 넘기고 2 남다.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X로 정리한 거지? 정리한 거지? X로 정리한 거니까 마지막 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 Y 위치를 바꾼다. 띵띵띵 Y는 2분의 1 F 인버스 X 빼기 2분의 3이 정답이 되는데 문제에서 이 인버스 자리 누구라고 했어요? G라고 바꾸라고 했죠. 이놈 대신에 GX로 한 번 더 바꿔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보기에 A 자리에 2분의 1이 있고요. B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거 아까랑 똑같이 해주세요. 가장 핵심은 인버스 붙이면 위치 바꾼다. 그러니까 X, Y 위치 바꾼다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요. 괄호 안과 바깥쪽이 바뀌는 거야. 아까 내가 X가 바뀐다는 거 할 때는 일반적으로
y는 fx일 때만 그런 거니까 바뀌면 바뀐 대로 해야 돼요. 알겠지? 이게 역함수 문제 풀이죠. 넘어갑시다. 여러분. 자, 이제 4번, 5번, 7번 양이 좀 많긴 많네요. 그죠? 쌤이 문제 한 개 풀었는데 한 유형이야. 자, 이해돼요? 여러분?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개념 설명을 선생님이 지금 앞에 거 안 보고 개념을 안 보고 유형별로 하고 있는 중인데 앞에 보면 다 나옵니다. 아까 선생님 했던 이야기들 꼭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 자, 네 번째. 일단 질문이 뭡니까? 네 번째. 네 번째 질문이 뭐예요? F랑 누가 같대요? F 인버스가 같다. F와 F 인버스가 같다. 그 아까 금방 했던 거 있잖아. 우리 기획을 어떻게 해야 돼? 또 fx를 y로 생각하고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 얘들아. 지금 y는 이렇게 썼잖아 문제에서. x 더하기인가? 이걸 직접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직접 여기 한번 찾으라고. 그럼 그 찾은 놈과 얘들이 같은지 비교하면 돼. 너 이해돼? 가면 될 거야? x로 정리하면 이래 될 거고 위치 바꾸면 이래 되니까 얘들이 같은지 비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르네. 그러잖아. n 플러스 이거 빼기잖아. 틀린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은지 비교하려면 역함수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좀 전에 했던 걸 이용해서 니은 디귿을 해보면 되는 거죠. 얘들아 돼요 안 돼요? 니은 돼요? 디귿도 돼요? 그럼 정답은 니디가 되겠다. 선생님 지금 말로 빨리 했는데 이걸 그냥 똑같이 해보면 된다는 거야. 뭐 디귿이 약간 특이하잖아 이렇게요. 맞지? 이거 바로 xy 위치 바꾸면 어떻게 되더라? x로 정리하면 얘들아 x로 정리한단 말은 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위치 바꾸면 있잖아. 이거 위치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xy 잘 또 바꾸잖아. 맞지? 이게 역함수, 얘가 원래 함수. 똑같네? 이해돼? 이렇게 직접 찾아 눈으로 확인. 그래서 이건 굳이 할 게 없는 거지. 근데 368번 볼래? 368번의 문제를 봐봐. 선생님이 했는 얘하고 모양이 다르지 않나요? 근데 이건 이런 거야. 이것만 묻는 건 아니야. 알았어요? 달라졌을 때 너희가 또 할 수 있느냐 묻는 거거든요. 잠깐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질문이 FFF잖아요. 이래 돼 있죠? 이게 성립하는 걸 골라라 그랬어. 그럼 너희가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은진아. 네. 간단하게 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볼래? 네. 좋아. 합성함수거든요. 합성함수야. 얘들아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 어제 했던 성질을 아셔야 됩니다.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 지금 기억나요? 네, 물어보자고요. 같이. 내가 여기다가 왼쪽에 인버스를 만약에 붙였어? 그럼 얘도 왼쪽에다가 같이 붙여야 되겠어? 합성 순서 중요하니까요. 이런 거 사실 원래 없어. 우리 책에는요. 근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해설지 풀이에 이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인버스 붙이면 얘는 뭐가 되지? 그렇죠. i가 된다. i가 뭐야? i가 무슨 함수야? 지금 자꾸 너한테 묻는 거는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네. i가 뭐죠? 항등함수.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어제도 선생님 수업에서 얘기했는데 합성함수인데 합성에서의 i는 곱하기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라지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사라지면 이렇게 식이 뭐야? 확 줄어드네. 이렇게 이까지 날아간다. 그럼 오른쪽은 뭐 된다고?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근데 1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는 I라고요. 됐습니까? 네. 자, 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또 인버스를 붙여볼게.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뭐가 된다고? 날아간다고요. 그럼 오른쪽에 누구 남았어요? 얘 남았는데 곱하기해서 1과 같은 역할이니까 치워도 된다 이거죠. 결국 같은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4번 위에 있는 그 유형과 밑에 있는 그 확인 문제는 실제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그거를 이렇게 낚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 그럼 똑같이 자기 자신 찾는 거예요. 자, 올려. 확인 주제. 자, 기획됩니까? fx 다 y라고 생각하고 x로 정리한 다음에 x와 위치 바꿔주시면 돼요. 자, 기획돼야 안 돼요? 아직 안 나왔나? 기획 안 됩니다. 기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잠깐만. 근데 식이 틀어진 것 같은데? 답은 틀어진 거 아닌데 식이 틀었어. 이거 y는 x 빼기를 안 될까? 봐봐. x로 정리가 되는 상태 아니야? x로 정리는 끝난 거야. 그럼 x가 있잖아. 빼기죠. 그거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하면 그냥 x 빼기입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바뀌어야 돼. y로. 여기서 이게 넘어가는 과정을 다시 얘기해 볼래요? 이건 그대로 놔두자는 게 맞아요. 이거를 일단은 이걸 y로 바꾸고 그 다음 x로 정리해야 되니까. x를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없애주고 x는 남게. 그리고 x가 위치 바꾸는 거야. 다시. 이렇게 돼야지. 1가 다른 거지. 네. 근데 아까는 이게 딴 식에 나오더라고요. 식도 저기 나오고 틀렸다는 거 생각했지? 이게 맞아요. 나옵니까? 그래, 좋아요. 또 계산 실수나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호 실수. 이런 것만 없으면 돼요. 답이 몇 번입니까? 368 그래, 니디가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약간 힌트를 주자면 일일이 역함수를 안 구하고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차 함수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다 돼요. 약간 치트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치트키는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좀 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다 돼요. 알았어요? 근데 기울기가 1일 때는 얘네가 뭐라고요? y는 x만 돼요. 원점을 찾아야 돼요. 그 외엔 다 안 됩니다. 그걸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적혀있네요. 182쪽 맨 위에 보면 박스 위에 보면 키포인트 적혀있죠. 이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찾았어요? 동그라미 1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는 다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 1일 때는 마이너스 x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괄호 2번 동그라미 2번은 아까 y는 x분의 1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직 안 배운 거라서 몰라도 돼요. 유리함수 할 때 배울 겁니다. 지금 유리함수 안 배웠죠? 자, 그 다음 183쪽 어제 생각 다 했죠? 수업 잘 했어요. 그죠? 넘어갈게요. 이제 6번
박스를 봅시다. 184쪽과 5쪽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데요. 오늘 진도 더는 못 나가겠네. 그치? 진도가 너무 좋아요. 진도가 진도 안 나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 맞죠. 지금 덜 나가면 또 너희 뭐야 숙제도 줄어들고. 은진이 별로 안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좋죠? 좋아요. 6번 갑시다. 쌤 이제 시간 아니 7번까지 하겠다는 거야. 아, 5번 패스. 아, 어제 수업 전에 했어. 그래서 꼭 강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 근데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1대1 대응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어제 일부러 빨리 하고 넘어갔어요. 자, 6번을 보시면요. 제목이 뭐예요? 그래프를 이용하자죠. 근데 봐봐. 그래프에서 X쪽에 뭐가 있냐? A, B, C, D가 있잖아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Y축에도 A, B, C, D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겠네? 자, 이런 거 나올 때 미리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 작업이요. 지금 누가 fx냐? 이렇게 생긴 게 fx죠? 문제에서요. 그 다음 뭐가 있니? y는 x가 지나가고 역함수가 이리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아까 미리 얘기도 기억나?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뭐라고 했지 너희한테? y는 x 대칭이라고요. 대칭되죠? 그럼 여기 y는 x를 왜 꺼놨겠냐? 그지 얘들아? 이거 보라는 거거든. 근데 문제를 잘 보면 A, B, C, D를 따라가 볼게요 얘들아. 여기가 A가 여기 있죠 얘들아. 여기 A 돼 있죠? 그럼 Y축에서 누가 A가 될 것 같아요? 너희 같이 꺼보자 쌤하고요. Y는 X 위에 있는 거 맞죠? 여기가 바로 A가 됩니다. 이걸 써보자 우리가 직접요. Y축에다가. 그러면 B는 또 어디 있냐? B를 따라가 볼게. 얘는 B가 이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B구나. 여기가 B죠. 문제에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이게 B죠? 자 그럼 질문. 얘가 B면 또 어디에 B가 있어요? Y좌표는요? 이 점 따라가면 되는 거 맞죠? Y는 X니까요. 여기가 B인 거야. 그 책에서 여기를 C라고 했지? 그럼 또 어디가 C가 있어? 또 얘를 또 따라가요. 책에 있는 손 따라가면 돼요. C를 따라가시면 맨 위에 C를 따라가면 어디에 있어? 여기 책에서 이렇게 여기가 D라고 되어 있거든 책에서요 여러분. 그럼 얘가 D면 누가 D야? 얘가 D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Y축에는 지금 C의 위치를 우리가 굳이 안 찾아도 되는 거네 그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내가 이해돼? 여기 연결 C가 원래 C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연결 안 돼 있잖아 문제 보면요. 그냥 안 쓴 거야. 자 그다음 E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은 D를 따라갔을 때 얘들아 여기를 따라갔을 때 여기 만난 요점 있죠 요점 여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가 D가 돼요. D가 아니고 E가 돼요. 여기가 E니까. 체인으로 확인돼요? 다 됐어? 자, 답 구해볼까요? 자, 1번. FA를 구하시오. 그랬죠? 근데 F가 누구냐면, 오목하게 생긴 거야. 아니다. 볼록하게 생긴 거예요. 볼록하게 생긴 거. 자, 얘한테 A 따라가면 얼마냐, 얘들아? 응? A 따라가면 B죠? 1번 답은 B가 된다. 자, 두 번째. 자, 써볼게요. G 인버스 합성 F 뭐가 돼 있냐면 A 돼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잘 봐봐. 너희가 요 놈을 얘한테 먼저 넣잖아. 그죠? 이게 좀 전에 했던 거잖아. 그죠? FA 이게 B죠. 마지막 B를 인버스 넣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B를 인버스에 넣으면 인버스는 역함수니까 B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Y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G 함수가 지금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한테서는 B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따라가는 거 이쪽에 와서 여기 그래서 C가 된다. 그러니까 이 6번 유형의 핵심은 인버스일 때는 G로 봤을 때 말이야. F로 봐도 되지만 G로 봤을 때 인버스는 Y 쪽에서 보면 돼. 알았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봐봐 인버스잖아요. B가 여기잖아, 그죠? B를 얘한테 따라가는 거야, 얘한테요. 이렇게요. C죠. 아, 내가 잘못 적었나? C 아니더니? D 아니에요? 이 그림이 아,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맞네, 내가 그림 잘못 그렸구만. D네요. 아, 내가 그림 틀었어요, 그죠? 이 그림 보면 C가 맞는데 그럼 잘못 그렸네. 여기가 D네, 그죠? 맞지? 이거 보지 말고 바꿔주다 그냥 D고요. 괜찮아요? 마지막. 자, 한 번 더 써볼게요, 재미. 마지막요. 여기 책에 있는 거 보면서 하세요. 자, F 인버스 합성. 그다음 뭐야? G 인버스 합성 또 뭐죠? F죠. 자, 같이 해볼게. 여기 D가 있어요. A가 있어요.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그지 얘들아 이거. 자, 이게 아까 뭐였어요? B였죠. B를 다시 인버스에 넣으면 아까 D였죠. 아니? 여기까지 D죠. D를 다시 F 인버스 넣는 거야. 그럼 D에 F 인버스 쓰는 거야. F가 아까 이 브로크하게 올라가게 생긴 거니까 D를 이쪽에서 따라가면 이쪽에서요. 이렇게요. 근데 대응되는 게 여기는 C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C로 되어 있어요? 네. 얘는 또 맞게 되어 있나요? 맞는 거 같아요. C가 얘는 또 맞게 되어 있네요. 아까 선이 잘 연결됐구만. 자, 끝이죠? 답 C입니다. 그래서요. C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인버스일 때는 이쪽을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함수한테. 밑에 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밑에 거요. 확인. 확인 주제에서는 지금 거꾸로 X 잡혀가 없잖아. X 잡아줘야 돼. A, B, C, D로요. 자, 3, 7, 4. 그 다음 주 올 때 꼭 교과서를 갖고 오셔요 여러분. 시험 대비 내내 교과서 들고 다니는 이제부터. 교과서 다 할 때까지입니다. 아이패드 PDF. 당연히 되죠. 너희가 뭐 아이패드 프로 상관없는데 일단 뭔가 연습을 다 풀어야죠. 중간만. 알겠지? 또 너희 출판사도 생각 다 있어 파일이요. 다 있는데 푸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다 했니? 374요. 문제가 좀 어떠냐? 잘 풀려. 헷갈리면 선생님 도와줄게. A, B, C, D를 찾아놓고 갖고 맞아. 이렇게 갖고 확인해보고 다 맞네요. 자, 그 다음 지금 그렇지. 끝.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185쪽인데요. 자, 185쪽의 맨 위에 제목이 뭐야? 성질 돼 있지, 얘들아. 이건 그냥 바로 말로 해줄게요, 여러분. 역함수하고 원래함수하고의 관계입니다. 알았어요? 자, 역함수, 원래함수하고 인버스, 역함수하고 교점을 얘기하는 거 알겠네? 자,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언제 되느냐를 얘기해 줄게요. 아까 우리 그림 그려봐서 알겠지만은, 자, fx가 증가 함수이면입니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증가 문제예요. 감소함수가 나올 수도 있긴 있어. 근데 감소함수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증가할 때만 볼게요. 자,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요?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죠. 증가하지 않겠니? 은진이한테 묻는 거야?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이해되는지. 아, 네. 이해돼요? 자, 왜 그런지 선생님 증명 잠깐 해주면 아까 잠깐 했었던 거야. y는 x를 미리 꺼나 이렇게 증가함수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대칭이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올라가는 정도가 다른 것 뿐이야. 알았어요? 증가한다는 거야. 증가하면.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다른 그림을 해볼게. 자, 증가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럼 이 두 함수가 언제 만나요? 언제? 이때 만나죠? 이 만나는 점의 특징을 얘기해보면 y는 x에서 만나는 거야. 자, 교점 언제 만난다고 해야 y는 x에서 만난다.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너희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얘들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를 무조건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도 됩니까? 찾아도 되긴 되지. 근데 찾으면 아까 우리 해봤으니까 막 시간도 걸리고 좀 귀찮고 그렇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안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교점을 찾고 싶으면 얘하고 그러니까 fx하고 얘하고 찾으면 얘하고야. 맞잖아. 어차피 얘하고 만난 점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fx가 나와 있으면 얘를 는 x로 풀면 된다는 거야. 이게 끝이죠. 이게 풀이야. 풀이. 는 x를 쓰세요. 알죠? 는 x. 해볼까요? 자, 문제 봐봐. 4분의 1x 제곱 더하기 3이 이쪽 책에서요. 얘가 누구와? 역함수와 이런 역함수와 교점을 물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는 x. 괜찮니? 그래서 는 x를 잡는다. 이렇게. 남준이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뭐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아, 네. 아는 거 맞죠? 자, 양면 4 곱하가 이렇게 자 없어지고요. 자, 넘기면 얘가 4x 넘어오겠죠? 자, 는요. 인수분할 줄 알죠? 1, 1, 3, 3 3 이렇게요. 그럼 결국 뭐야? 좌표가 x가 1 또는 x가 3이죠? 근데 너희가 생각해보면 교점은 항상 y좌표도 같이 구해야 되거든요? x가 1이면 y도 무조건 1이죠? y는 x라고 했으니까요. 얘도 3, 4.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공식 외우고 있나? 두 점 사이 거리공식 뭐야?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그럼 정답은 루트 8이다. 혹은 2루트 2.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끝난 거야. 7번 개념은 이 위에 있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쌤이 지금 증가만 했잖아. 감소함수는 좀 조금 달라요. 그거는 아마 너희 문제 풀 때는 안 나올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 나올 건데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굳이 안 하겠다고. 질문 없어요? 수업 마치고 다음 주까지 너희 교과서 부교재 프린터물 풀어주시고 숙제 이거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180 다음 주 공주까지 196쪽까지 하면 되는데 근데 얘들아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시험 대비 시작이니까 이 과제 아마 꼼꼼하게 검사 안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좀 약간 자발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뭐만 갖고 오면 돼요? 이거 안 갖고 와도 되거든요? 아, 나 그만 갖고 와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그럼 코칭 상황 얘기 한번 해보시고 시험 대비 교재를 꼭 사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 여기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없어가지고 다음 주를 올 때 그제 잠깐 갔다가 사오면 되겠죠? 안내 마치겠습니다. 프린트 들고 와야 돼요.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 교과서와 프린터. 제가 그 프린트가 일반 수업 때 받는 게 있고 반 나눠서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거 갖고 오면 그 돼요. 범위는 같은데 쌤이 이 정도 문제까지 나오려나 약간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것도 가져와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것들 갖고 오자. 약간 어. 그러니까 A, B, C 단계로 이렇게
사람들 나눠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치? 근데 제가 군위에서는 조금 하는 편이라서 1반에 들어갔는데 그렇지. 근데 그 문제가 선생님 범위는 같아도 이렇게까지 시험은 안 나올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그럼 안 갖고 와도 되겠다. 그죠? 우리 시험 나오는 것만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좋아. 마찬가지로 지민이도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으면 됩니다. 안 나올 것 같다는 말 이런 것도 있잖아. 너무 쉬워서 혼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굳이 안 갖고 와도 되겠다. 그죠? 또 너무 쉬운 거 있잖아요. 근데 약간 너희가 시험에는 꼭 나오는데 어렵고 이런 걸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점수니까요. 점수만 잘 나오는데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갑시다. 여기 비 오는데 우산 있나?